부촌TV 975회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 6.25와 이승만 대통령 9번째 제1부 기습 남친과 대통령의 초기 대응 가운데 꼬마들과의 팔씨름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꼬마들과의 팔씨름 7월 30일 이른 아침 국방장관은 아군 17년대를 미군이 고전하고 있는 영동에 배치했고 그 자리에는 부산에 상륙한 미 해병대가 묘기되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오늘 밤에도 대구 거리로 나갔다. 자정 가까이 되어 돌아온 대통령이 뚱딴지 같이 마미 나 오늘 순사한테 잡혀갈 뻔했어 라고 말했다. 사연인즉 오늘 낮에 만송 부부가 대통령께 드리라며 잣 한 봉지를 가져왔다. 나는 허기가 질 때 들라고 이 잣은 대통령 포켓에 넣어두었다.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으면 꼭 답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날 밤도 대통령은 만송의 잣에 대한 답례로 참외를 사주려 했다. 그 참외는 만송의 어린 두 아들 강석, 강옥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참외는 1,000원에 7개였다. 대통령이 덤으로 하나만 더 주시오 하며 한 개를 더 집으려 하자 참외 장수가 할아버지라 싸게 드렸는데 덤까지 가져가면 순사가 잡아가요 하며 도로 뺐더라는 것이다. 만송의 외모가 워낙 작고 쪼글쪼글한 데다 대통령도 포란먹인 후줄근한 모시 차림의 늙은이였으니 참외 장수가 대통령과 서울시장 일행을 알아볼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참외덤 얻으려다 순사한테 바쳐갈 뻔했다니까. 대통령도 재미있다는 듯 자꾸만 웃었다. 나도 참외 장수가 되었다. 힘없는 모시옷의 저 노인네. 대통령은 피곤하고 더 늙어 보였다. 대통령의 참외 선물을 받은 만송의 두 아들 강석, 강옥은 고맙다는 인사를 왔다가 대통령의 말동무가 되었다. 대통령은 두 형제를 보자 요놈들 이 할아버지하고 팔씨름 시합 할래? 하고는 팔을 걷어붙였다. 대통령은 언제나 상대편에게 역전선언을 시켜주었다. 대통령은 꼬마들의 주먹이 바닥에 닿을 듯 할 때까지 힘을 주었다가는 아이고 힘들어 못 당하겠네 하며 차츰차츰 자신의 팔을 기울여주는 것이었다. 꼬마들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용을 쓰며 역전승을 하며 신난다고 박수를 쳤다. 내가 어차피 져줄 걸 아이들 힘을 뺄 게 뭐냐라고 묻자 대통령은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인내를 키워주고 결국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야라고 대답했다. 대통령의 동심에 젖은 시간도 암담한 전선의 보가 언제나 깨뜨렸다. 국방장관은 지금까지 미군 2,000명이 희생됐다고 보고했다. 구름이 짙게 깔린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밤에 출격할 수도 없고 함정이 포격을 할 수도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금능지역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미군들이 이미 철수해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아이들만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외부와 완전 차단 고립될 우려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어제도 0.5마일쯤 밀고 올라갔고 앞으로도 계속 밀고 올라갈 참이었는데 미군은 철수만 하고 있다. 진주에서는 일부 미군 병력이 며칠 동안 포진하고 있었으나 그들도 어젯밤에 철수해버렸다는 소식이었다. 적군은 날씨가 나빠 미군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어젯밤부터 총공세를 개시했다. 우리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일전부터 우리가 먼저 공격을 취하자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틀만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끌어왔다. 7월 31일에서 8월 1일. 어제는 너무 참담한 기분이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다. 동부전선에서 진격 중이던 우리 육군에게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적에게 보급로를 차단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군은 동부지역 한국군의 보급로 역할을 해왔던 김천을 포기했다. 백대령이 이끄는 17년대는 미군을 좌우로 그리고 후방까지 엄호하고 있었다. 어젯밤은 적이 미군의 후방을 공격했으나 한국군이 이들을 격퇴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적의 기습병력은 불과 80명이었다. 미군은 워싱턴으로부터 북괴군 포로를 잘 보살피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약 1,000명의 미군 포로가 있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 포로들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령에 주둔한 미군들이 어젯밤 야습해온 북괴군 게릴라들과 접전 중이던 우리 경찰 대원들에게 집중 사격을 가해 30여 명을 살상했다는 보고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구분 못하고 싸우는 이 사람들은 무엇하러 온 사람들인가?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따위 멍청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과 북괴군을 구분조차 못하고 쏘아대는 판이니 아예 후퇴하고 정도는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에게 이러한 실수를 따지는 편지를 썼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항의 편지를 워커 장군에게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달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그 편지는 끝내 전달되지 않았었다. 한국군은 만일 미군이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인들에게 무기를 공급해 준다면 적군의 공세를 저지시켜 미군이 총반격 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받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군들은 벌써 여러 날째 공격을 개시한다고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부산 보급로가 차단될 경우 그들 병사들의 목숨은 어떻게 보장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미군들이 신속하게 철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철수는 하되 부산만은 꼭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미군은 그들의 군사 전략이나 국익의 덕실 또는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가들의 정략이라는 저울대 위에 남한 땅을 올려놓고 있다. 남한 땅을 포기하는 것이 자국의 복합적인 이익에 부합된다는 쪽으로 저울 바늘이 기울 때 그들은 냉큼 부산까지 내려가 훌쩍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남한 땅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미래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국민만이라도 남아 최후까지 이 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무초 대사가 왜 한국인들이 시기를 잃었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한국인이 시기를 잃은 적은 없다고 응수했다. 무초 대사, 나는 어제 2,000명의 우리 청년들이 훈련받고 있는 곳을 방문했소. 미 고문관은 한국 훈련병들이 잠잘 때나 먹을 때나 항상 총자루를 쥐고 있다면서 극구 칭찬을 합디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은 그런 곳에 살아있어. 대통령은 이어서 미군들이 더 이상 후퇴만 않는다면 한국인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을 포함 부산에 대기 중인 10만 명의 청년들은 아직도 맨손인 것이다. 무기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미군들이 후퇴만 하다 죽음을 당하는 게 몹시 안타깝다고 쏘아댔다. 만일 미군들이 무기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정원에 올 때까지 우리더러 전선을 지키라고 한다면 미군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지 않을까? 무초는 몹시 화가 났으나 대통령의 편지를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군들은 커다란 탱크들을 하역하기 시작했다. 적군이 연일 대구와 부산 쪽으로 밀고 오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미군의 각종 장비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선제 공격을 가하지 않으면 영토를 모두 포기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다. 중화기를 공급받은 한국군 부대는
그들이 맡은 모든 전선에 걸쳐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적은 미군 방어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쪽만을 골라 맹렬한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우리의 17년대가 합천을 탈환했다. 적은 이곳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게릴라들은 구두따기 소년들같이 살금살금 시내로 잠패 들어갔다. 어제 하루에만 4명의 게릴라를 체포했다. 오늘 아침에 체포된 적의 포로 1명은 바지 속에 총을 감추고 있었다. 이 포로 이야기로는 부산에만 80명의 게릴라가 잠입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곳 대구도 있을 것이다. 이 게릴라들이 그동안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었다. 하동에도 30여 명의 게릴라가 있고 수백 명의 게릴라들은 산속에 숨어 있었다. 우리는 며칠 전 서울 청년단을 대구 주변 산속에 파견, 그 속에 있는 3개의 게릴라 조직을 정탐케 했다. 미군은 이들에게 카빈총을 공급했다. 우리는 또다시 악몽의 밤을 맞이했다. 특히 밤에 나타나는 악마를 떠올리면서 어느 누구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인가. 미군인들은 퇴각할 때 사용할 비행기와 선박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한국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말인가. 변 박사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가족을 위해 남겨두고 떠나왔다. 그는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은 채 혈연단신 살던 도시를 빠져나왔던 것이다. 변 박사 같은 사람은 수천 수만을 헤아린다. 만일 공산군이 한국을 지배한다면 이 충성스러운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데는 내 자신도 내일이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무초대사가 이런처럼 말하듯 앞으로 이틀간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무초는 우리 측이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우리가 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8월 1일 김홍천 목사가 오늘 비행기로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장면 대사에게 전할 2통의 편지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우선 마산까지 기차로 가서 가족들을 만난 후에 도쿄로 떠나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김 목사가 만일 공산군에 붙잡혔을 경우 그 중요한 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행히 그는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만일 신상의 위험을 느낄 경우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긴 했으나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얼마만한 어려움이 따르는지 모르고 있었다. 밤이 되다 대통령이 몹시 걱정을 했다. 누가 대통령의 후계자 역할을 할 것인가. 대통령은 끝까지 남아서 대구를 지킬 결의에 차 있었다. 오늘 아침 국방장관은 유난히 더 걱정하는 것 같았다. 적이 사방에서 대구를 향해 진격 중인 긴박한 상황이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시지 않는 한 대구가 적의 수정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적은 거청 지역에서 밀려오는데 미군은 반대쪽인 대구와 영천 사이에 주둔하고 있다.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주둔 중인지를 알지 못했다. 미군이 반대쪽에 포진의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도 미군들이 필요할 경우 포항으로 퇴각하기 위해서 그 예상 퇴각로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군들을 그곳에 배치할 이유가 없었다. 미군기들은 밤낮으로 대구 주변 상공을 날며 폭격을 계속했다. 그러나 저는 교묘하게 위장을 했기 때문에 미군들은 그저 혀를 내두르기만 했다. 국방장관이 와서 국군 육사단에 대구 방위를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그 이유는 만일 대구와 적의 수정에 떨어지면 적은 노획한 막대한 양의 미군 장비와 물자로 부산을 공격하여 수일 내로 부산마저 함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전술은 가능하면 방어선을 좁게 해서 더 많은 병력을 방어하는 데 동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적군도 종업
좁은 방어선에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적군의 공세를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산이나 또는 다른 서해안 어느 지점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뿐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정원되는 적의 부대를 뒤쫓아 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종일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계획만 갖고 있었지 움직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무초 대사는 상륙작전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만 더 기다리면 우리 모두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실상 너무 늦게 행동하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장마철이지만 제발 하늘을 개게 해서 우리 비행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보살쳐 주소서. 날씨는 13일까지 계속 나쁠 거란다. 제발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대통령은 놀라울 정도로 원기왕성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우리는 중요한 편지를 전하려면 꼭 인편을 이용해야만 했다. 미국인들의 배달은 항상 느리기만 했고 그나마 편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의 여부조차 모를 때가 많았다. 우리 애들이 훈련받고 있는 캠프를 다녀오는 도중에 대통령이 갑자기는 논 옆에 차를 세웠다. 그것은 빈 논이었다. 옆의 논에는 벼들은 무성하게 자라 이미 패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모를 심다 말고 가버린 논이었다. 논 가운데는 아직도 띄엄띄엄 모묶음이 흩어져 있고 눈두렁의 모묶음들은 자라지도 못한 채 누렇게 말라 있었다. 대통령은 빈 논둑을 말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말라버린 모묶음을 움켜쥔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울었다. 이윽고 대통령이 눈길을 돌리더니 아쉬운 듯 말했다. 누가 모묶음을 풀어 뿌려 놨더라도 조금의 추수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양식과 다가올 추수를 걱정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공산당한테 곡식을 빼앗겨서는 안 돼. 우리는 추수 이전에 땅을 찾아야 해. 대통령이 결연히 말했다.